오늘 국어 이거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국어가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문학을 먼저 풀 거고 그다음 비문학하고 그다음 문법하는 순으로 이렇게 풀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모의고사 이거 수능 문제를 풀어봤겠지만 가장 큰 관건은 요번에 문제는 어렵지가 않거든 별로. 지금 문자로 오는 친구들이 우리 형광도련들 친구들 중에서 100점짜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략을 잘 짜야 돼 지금. 전략을 잘 짜야 되고 단순히 기존에 있던 혹시 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아니라면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국어는 고3이 올라와도 보통 우리 대치동 친구들은 수업을 여러 개를 다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지. 그리고 대부분 듣는 수업의 내용이 뜻풀이 해주는 수업이란 말이지. 그래서 열심히 3, 4시간씩 받아 적고 있어. 국어는 절대 안 올라. 근데 오늘 내가 설명하는 것들도 내가 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이건 내가 설명해서 이해한 거지 혼자 가서 수능날 내가 스스로 이해하는 방법을 1년 내내 익혀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데 고3, 재수생, 사수생 뭐 이런 친구들 열심히 그 내용 받아 적고 그때는 이해를 했어. 근데 수능날 가면 내가 스스로 못하는데 그 힘이 없네. 스스로 걷는 힘이 없는데 엄마가 그냥 계속 엎드 다녔는데 그러면서 엄마가 걷는 걸 내가 걷는 거로 착각한 거지. 이게 우리 대치동 친구들의 국어 수업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잘 보시고 결국 공부라는 것은 오늘 포인트는 문학도 내가 어떤 게 나와도 스스로 해석하는 힘. 그래서 문학은 요번 문학은 너무 쉬워서 EBS에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이 한 15분이면 다 끝나야 돼. 15분이면. 그게 왜 그런지 오늘 좀 더 설명 보여줄게. 왜? 그래야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야 비문학에서 아무리 길게 어려운 게 나와도 천천히 푸는 시간을 확보해서 점수를 맞추는 거지. 근데 비문학도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정보가 많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푼 거지 어려서 못 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의외로 수업 듣는 친구들이 100점이 많은 이유가 딱 풀어봤더니 시간만 확보가 된다면 문제가 너무 쉬운 거야.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없는 거야. 너무 단순한 거지. 그러니까 100점이 의외로 많은 거야 지금. 다른 수업 들은 선생님들은 모르겠어. 계속 문자가 오는 게 전부 다 100점짜리 친구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전략을 잘 보고 아 이렇게 고3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이 문제 이해했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면 2017년도에는 자 우리가 문법, 화법, 작문에 있어서 특히 화법 작문을 보면 일단은 지문이 4개였단 말이지. 화법 작문인데. 근데 여기 2018년에 바뀌면서 화법 작문만 보면 지문이 3개야. 지문이 3개인 이유는 달라진 게 여기에 화법하고 예전에는 화법 한 지문, 그 다음에 작문만 나오는 게 한 지문, 근데 요 2개를 결합한 지문이 한 지문.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각각에서 4개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3개로 줄면서 이렇게 복합형이 하나 나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작년보다 지금 쉬운 게 뭐냐면 작년보다 지문수가 벌써 하나가 줄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 작년 대비 불수능이라고 말하는 사람 똑같은 난이도가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국어를 정확히 아직 분석 안 한 거야. 작년 대비 국어는 엄청 쉬웠던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도 못 봤다? 그럼 앞으로 고3 때 큰일 난 거야. 왜 다시 이 정도로 갈 수도 있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보면 되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문법이 쉬웠는데도 오답률 5위까지 해서 문법 문제가 2문제야. 작년에 1문제인데 랭킹 5위까지 해서. 그래서 문법이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아이들이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법을 내용을 암기해서는 안 되거든. 고전문법이 오답률 4인가 그러는데 그럼 고전문법 전혀 몰라도 오늘 풀어주겠지만 비문학처럼 논리로 이거니까 이거라고 논리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말이야. 그래서 문법이라는 게 암기가 아니라는 것만 다시 한번 문법도 비문학처럼 주어진 조건에 맞는 그런 논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아주 몇 개의 문법 개념은 있어. 근데 그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암기보다는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관건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문법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 이런 거. 고전 문법.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엄청 쉬워졌단 말이지. 작년에 문학 같은 경우는 현대시랑 희곡이 나왔고, 그 다음에 비문학, 현대소설, 고전소설과 결합된 게 나왔고, 그리고 고전시가가 이렇게 나왔다. 세 개의 영역이 나왔고, 얘네들이 굉장히 지문이 길었었지, 이렇게. 근데 올해 이제 2018년의 문학은 현대시 같은 경우는 현대시 2개랑 비문학 지문이 짧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소설 같은 경우는 현대소설 그냥 단독으로 하나 나오고, 고전소설 단독으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랑 수필이 나왔어. 그래서 문학의 내용이 쉬웠지만 이게 뭐야? 개별적으로 본다면 4개의 지문 세트였지. 여기는 3개에서. 그럼 문학 잘 보면은 작년하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결합되는 방식이. 이것이 말하는 거는 내년에도 또 달라질 거라는 거지.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수능 끝나고 나면 모든 학원이나 시중의 문제집은 이렇게만 문학을 내고 있단 말이지. 그럼 또 대응을 못 하는 거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지. 현대시랑 고전시가 결합할 수 있고, 현대소설과 현대시가 결합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변화의 가능성. 그래서 문학이라는 건 특별한 유형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문학, 비문학 다 결합할 수 있고, 모든 문학 간의 결합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바뀌든 문학은 15분 안에 끝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좀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끝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문학 작품을 막 여기 대치동 학원들처럼 꼼꼼히 정리해 주는 걸 받아 적곡을 익히고 있으면 점수는 맞을지 모르겠어. 근데 요번에 문학 같은 거 좀 더 보면 설명하겠지만 EBS에 나온 작품일지라도 보기에 주어지는 조건이 다 다르단 말이지. 그럼 조건에 맞춰서 가는 게 수능이야. 그럼 그 조건을 정확히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근데 그냥 문학 작품을 정리하고 있지. 그럼 백날 해봤자 어쩌다 하는 게 비슷한 게 나오면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시간이 안 줄 거야 아마. 좀 더 무슨 말인지 이해해보도록 하고, 이렇게 지금 문학은 여러 변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걸 이해하고 쫓아오면 될 것 같고,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비문학 이제 어느 정도 틀은 굳어진 거지. 비문학 지문이 3개로 달라졌는데, 어쨌든 작년에도 3개였는데 인문 지문은 철학 지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보험 지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과학의 생물 지문이 나왔는데, 요 2개가 굉장히 지문이 길고 어려웠고, 얘도 지금 복잡하고 어려웠단 말이지. 근데 올해 비문학 같은 경우 똑같이 철학이 나왔는데 작년에 어려워할까봐 지문이 쉽고 내용이 쉬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은 요 사회 지문이 완전한 경제 지문, 환율, 금리, 어른들도 알기 어려운 경제 지문으로 오면서 지문도 길어지고 내용도 어려워진 거지. 이게 관건이었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과학이 아닌 기술 지문이 나왔지. 이거는 뭐 기술 지문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지문은 작년하고 동일하고. 그럼 내가 작년보다 쉬웠다고 말하는 건 문학의 복합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고, 지금 비문학만 놓고 본다면 지문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짧아졌고,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면 요거 하나 정도였다는 거지. 근데 요거 역시 푸는 것도 오늘 보여주겠지만 경제지문이면 경제지문을 이해하는 논리가 있다는 거지. 경제지문이 쓰여지는 원리가 있고 그거를 연습했어야 되는 거지, 이 경제 지식을 막 알고 있어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여기 내 논술하느라 여기 재수종합반에 있는 재수생들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EBS를 봐서 경제 내용을 암기해서 선생님이 그걸 암기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겨우 그걸 어떻게 맞춰봤. 공부하는 재수생인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마인드가 벌써 틀린 거야. 이게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 경제지문의 내용이 고3 EBS 교재에 있는데 한 3줄이나 2줄만 같아. 나머지는 완전히 달라. 근데 그 내용을 죽으라고 장창 이걸 암기하던 식으로 공부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어는 재수, 삼수, 사수에도 점수가 안 오르는 거지. 좀 전에 우리 100점 맞았다는 친구들이 전부 다 고3이야. 고3. 재생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겨울방학부터 듣긴 했지만 이런 걸 익히는 거지. 연습이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체인의 수업을 들었다고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야.
내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연습을 안 하는 친구들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더라도 수업을 듣더라도 선생님한테 의지하면 안 돼요. 국어는. 내가 자꾸 읽어보면서 분석을 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고3들은 내가 이제 문학 작품 하나 알면 이걸 공부한 거라고 착각해.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문학 작품을 아는 게 늘어나면 내가 공부한 것처럼, 문제집이 쌓이면 내 실력이 올라간 것처럼 수능날 읽히지도 않은데, 시간도 부족한데, 이 국어 공부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이제 오늘 잘 들어보고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나머지 공부도 굉장히 쉽거든. 그렇게 되도록 하고, 우리 뭐 지금 현장 수업 들었던 친구는 우리 이 친구랑 같이 이 친구 고2인데 이제 계속 들었던 친구인데, 고3 그 친구도 지금 점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지금 영어만 89, 영어를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거 빼고 다 1등급인데, 그래서 지금 얘가 어디로 갈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까 우리 고3 중에 100점 받았던 친구는 고2 때까지 여기 대치동에서 국어 수업을 들었는데 3, 4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대. 근데 남양주에서 다녔어. 남양주 여기까지. 우리 수업 들은 친구 중에 남양주. 근데 고3 때가 드디어 이 수업을 듣고 논리를 튀는 바람에 수능 모의고사도 1등급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 내신도 1등으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국어 때문에 전교권에 못 들었는데 국어도 1등 맞으면서 전교 1등이 된 거야. 고3 때. 이번에 서울대 지역균형도 받게 됐고 이번에 국어도 100을 맞아서 서울대는 언어 계열을 갈 수 있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남양주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얼마나 기뻐. 그런 소식이 오니까 나는 솔직히. 그런 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부 방법이 변화라는 거지. 아무리 그냥 문제 많이 풀고 이런 건 상관이 없다라는 것만 꼭 알아두면 돼. 근데 그거는 모든 과목 공부가 그런 거야. 지금 내가 여기 온 친구들이 전교 지금 우리 5등급, 6등급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친구들 다 1등급 갈 수 있는데 지금 1, 2등급이 고2 때 1, 2등급은 사실은 자기 등급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고3하고 난이도가 다르고 또 6월, 9월처럼 재수생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고 그냥 문제 많이 풀거나 그냥 작품 많이 정리하거나 이런 걸로 착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그거를 깨는 수업으로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공부를 다 전부 다 사탐이든 영어든 뭐든 암기나 문제풀이 중심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그거보다도 앞서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자꾸 키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다 모든 문제는 풀진 않지만 샘플링으로 해당하는 문제들 3점짜리 중심으로 오답률이 높았던 걸 중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풀 수 있는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